야토라와 류지는 정말로 지하철을 타고 바다로 갑니다. 중간에 야토라는 왜 하필 바다냐며 뛰어들어 죽기라도 할 거냐고 묻지만 류지는 그냥 이 지하철로 제일 멀리 가는 곳에 바다가 있어서 그런 거라며 자기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고 죽어서도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텅 빈 지하철에서 마주보고 앉은 둘의 모습을 카메라가 번갈아 가면서 비추는데 둘은 서로 떨어진 채로 손잡이 기둥이 만들어낸 프레임 속에 갇힌 구도로 연출됩니다. 서로 갇힌 상태에서 소통이 단절된 답답함이 여기까지 전해져 오는데 야토라는 역시 집에서 그림을 더 그려야 했나 잠깐 후회하기도 하지만 같이 지하철에 탄 덕분에 류지가 자신의 빨간 머플러를 잠깐 벗어났죠. 빨간색이 류지에게 죽음의 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쨌든 야토라가 함께 탄 덕분에 류지가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은 종착역 오다와라에 도착하고 급한 대로 이곳에서 묵을 곳을 찾던 중 다행히 비즈니스 호텔 하나를 찾아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와 창밖을 내다보니 밖은 온통 푸른 세상이었습니다. 푸른색은 작품의 제목과도 연관되는 의미를 가진 중요한 색이죠. 그리고 10화의 제목은 우리들의 파란색입니다. 그만큼 푸른색과 관련된 장면이나 연출이 많이 나올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돌이켜보면 이 푸른 톤은 오다와라 역에 도착하고부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에 내려서도 호텔 앞에서도 계속 그랬죠. 방에 들어와 긴장이 풀린 야토라는 순식간에 뻗어버리는데 이 장면에서 야토라의 완전히 방전된 표정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부러 힘을 엄청 주고 그린 것 같은 장면이 아닌데도 약간 못 그린 듯한 풀어진 눈이 오히려 진짜 힘이 쭉 빠져버린 느낌을 잘 연출하고 있네요. 먼저 목욕하고 나온 류지가 야토라도 목욕하라고 부르려던 중 그대로 잠들어버린 야토라를 발견하는데요. 그런데 야토라는 잠결에 팔에 난 두드러기를 긋고 있는데 이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나오는 데다가 이걸 긁는 소리도 마이크를 바로 가져다 댄 느낌으로 증폭해서 에코까지 넣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걸 보며 깜짝 놀라는 류지의 표정까지 클로즈업으로 보여주죠. 클로즈업을 하는 장면에는 항상 의미가 있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두드러기와 그걸 보고 놀라는 류지의 표정을 통해 지금 야토라가 어느 정도의 각오로 같이 물에 뛰어들러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화에서 처음 두드러기가 났을 때보다 딱 봐도 더 짙어진 두드러기. 이 두드러기는 입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난 건데 그만큼 모든 걸 바칠 각오로 열심히 하는 야토라가 류지를 위해 시험 이틀 전에 그림을 안 그리고 이곳 오다와라까지 함께 와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이 류지가 야토라의 각오를 확인한 시점입니다. 저번에는 안전한 곳에서만 이야기하는 야토라에게 자신은 할 말이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안전한 곳에서 나온 야토라의 각오를 확인했으니 류지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죠. 지금 야토라가 내색은 안 하지만 얼마나 절박한 처지인지 류지가 깨운 직후에 이 문틀 프레임의 갇힌 구도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불이 꺼진 방은 다시 한번 온통 푸른 세상이 되는데요. 이불에 누운 야토라는 류지에게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이전까지의 장면들과 달리 이번에는 둘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류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류지는 자기가 왜 집을 나왔는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자기 방의 물건을 전부 버려서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다. 깜짝 놀라는 야토라였지만 류지는 의외로 그런 부모 많다고만 이야기하고 야토라도 거기서 더 묻지 않았죠.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는 바깥에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데 류지는 자신이 파도 소리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야토라는 자신은 이 소리가 무섭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전부 없었던 일로 해버릴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류지는 그 말에 동의하죠. 여기서 화면은 바다를 비추고 클로즈업된 바다에서 친 파도가 화면을 찍는 카메라를 덮치면서 그대로 장면이 넘어가 야토라와 류지가 둘 다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9화에서 류지는 같이 물에 빠질 수 있겠느냐고 했고 야토라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자기도 같이 뛰어들겠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둘이 같이 물에 빠진 장면이 나오는데 둘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야토라의 진심이 류지에게 전해지고 류지에게는 야토라가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마음이 전해졌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물에 빠졌으니 이제는 야토라 말대로 거기서 헤엄쳐서 빠져나가야겠죠. 물 밖에서 비치는 달빛이 물에 빠진 둘에게 빠져나갈 출구를 보여주는 듯한 장면이 나오다가 어느덧 아침이 되고 야토라는 눈을 뜹니다. 눈을 떠보니 류지는 없었고 혹시나 싶어서 창문을 열었지만 다행히 류지는 그냥 밖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숙박만 예약했지만 마음씨 좋은 집주인 덕분에 아침도 얻어먹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체크아웃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햇빛만 들어오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야토라는 어제 류지가 말한 아직 죽을 생각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봅니다. 이제 함께 물에 빠진 사이이기 때문에 류지는 솔직하게 대답해줍니다. 중학교 때 류지가 죽고 싶다고 친구한테 말하자 그때 친구가 죽을 거면 알몸으로 죽으란 말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럼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는 대답에 친구는 자기 죽은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볼지 신경 쓸 정도라면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해줍니다. 친구의 그 말이 류지를 아직 살려두고 있는 것이었죠. 이 일화는 류지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데, 야토라는 지금까지 류지가 남의 눈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캐릭터인 줄 알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인 겁니다. 그 일화를 들려준 류지는 체크아웃까지 남은 시간 동안 바다 그림을 그리려던 야토라에게 차라리 스스로의 알몸을 그려보라고 제안합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류지는 빛 속에, 야토라는 어둠 속에 있는데, 이 구도는 아까 야토라가 남은 시간 동안 바다 그림이라도 그릴까 말하는 장면에서도 나왔죠. 2차 시험에 돌파구를 찾아 헤매는 중인 야토라의 모습이 어둠 속에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남는 시간 동안 그림이라도 그릴까 하는 장면에서는 누워서 올려다본 천장의 전등이 마치 어제의 달처럼 제시되지만 이건 전등일 뿐 어제 물속에서 본 달, 즉 구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장면은 아무거나 바다를 그리는 게 해답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뭐가 해답이냐? 아마도 류지의 말대로 자신의 알몸을 그리는 것이겠죠. 여기서 야토라는 자기도 그릴 테니 류지도 자기 알몸을 그리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권하는 장면에서 이 대사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お前も美術部だろ。 미대 진학을 포기하면서 미술과는 이제 영영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던 류지였지만 류지에게 아직 미술부라는 이름에 미술과 이어져 있는 인연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걸 야토라가 류지에게 일깨워 준 거고, 1화에서 류지가 야토라를 미술의 세계로 이끌어 준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야토라가 류지를 다시 미술의 세계로 되돌려주는 대사입니다. 그렇게 칸막이를 사이로 야토라는 야토라의 누드를, 류지는 류지의 누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야토라는 거울 속 자신의 알몸을 보며 그림의 대상으로 바라보자 여태 수만 번은 봤을 자기 몸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피부는 마치 털이 난 얇은 고무처럼 늘어졌고 근육도 거의 없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볼품없었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는 아까와는 달리 야토라가 빛을 받고 반대로 류지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공간에 있는데요. 이것이 방금 전 구도와 대비되면서 이제는 류지가 자기 마음속의 어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차례임을 작품은 보여줍니다. 누드화를 그리며 야토라는 일본어반 친구를 통해 류지의 작품들을 봤다며 일본화보다 옷그림이 훨씬 뛰어난데 왜 일본화 전공을 택했냐고 물어보는데요. 류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할머니가 일본화 화가여서 고작 그런 이유로 전공을 정한 거냐며 야토라는 어이없어 하지만 류지는 정말로 그 이유 때문에 일본화를 택한 것이었죠. 자기 편이라고는 할머니밖에 없는 집구석, 아들을 정신병자쯤으로 보는 부모들. 하지만 류진의 가족은 할머니 소유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이었기에 차마 할머니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예뻐하는 류지에게도 뭐라고 심하게는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류진은 유일하게 자기 편이자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가르쳐준 할머니를 좋아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히 할머니처럼 일본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 길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지만, 그 시점에서 일본화를 그만둔다는 것은 유일한 아군인 할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일본화를 전공하겠다는 말 자체가 부모님의 간섭을 안 받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의 소유주인 할머니, 그 할머니에게 예쁨 받는 손자가 할머니와 같은 일본화를 전공하는 이상 안이 꼽지만 대놓고 간섭할 수는 없는 느낌이 되면서 류지는 길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런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류지는 어둠을 벗어납니다. 남의 눈을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의 눈이 제일 신경 쓰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남자의 매력도 알지만 쭉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을 정도로 여자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도 여자처럼 예쁜 것을 좋아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벅차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남자를 좋아하는 여장남자인 걸로 분류해버리고 1차 자화상 시험 이후 일부러 더 그 분류에 맞게 더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일부러 더 여성스럽게 행동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마지막 내용은 사실 본인이 인정하기 전에 야토라가 먼저 알아차리고 짚어준 것이지만 처음에는 그냥 여장남자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야토라의 말에 류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야토라는 거짓된 모습이라도 꾸며내려 하는 마음은 알 것 같다며 류지의 심정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데요. 이 장면에서 둘은 결코 밝은 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빛을 받는 조금은 따뜻한 톤의 공간 안에 있습니다. 10화는 우리들의 파랑이라는 제목답게 화면의 톤을 통해 분위기를 연출하는 스킬이 정말 뛰어난데요. 처음 오다와라에 도착했을 때의 그 어둡고 살풍경한 파란 톤, 불 꺼진 방 안에 우울함이 감도는 파란 톤, 물에 빠졌을 때 주변에 온통 우울한 파란 톤인 와중에도 희망을 암시하는 푸른 달빛의 톤, 다음날 아침에 전날 밤보다는 밝아졌지만 여전히 약간 가라앉아 있는 파란 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진심을 털어놓은 끝에 찾아온 조금 따뜻해진 푸른 톤까지 화면의 톤만으로 얼마나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화였습니다. 체크아웃하고 나오는 길에 바라본 바다는 어젯밤에 우울감이 느껴지는 파랑이 아닌 마음이 차분해지는 파랑이죠. 그리고 어젯밤과 달리 수평선도 정상입니다. 전날 밤 오목렌즈를 통해 들여다본 바다 풍경은 실제 바다가 아닌 야토라의 내면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톤과 함께 공간을 왜곡시키면서 현실감을 없애고 야토라의 혼란스러운 심정을 연출한 거였죠. 다시 돌아온 지하철역에서 류지는 시험 잘 보라며 야토라에게 두드러기 약을 선물하면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끌어들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야토라는 떨어져도 자기 탓, 붙어도 자기 덕인 거라며 이미 지나간 일을 의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토라의 모습을 보며 류지는 지금껏 자신이 핑계만 대며 좋아하는 일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야토라는 시험 이틀 전 약간의 일탈을 감행했지만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오히려 그 일탈이 계기가 되어 다시 약간 성장합니다. 야토라는 스스로의 누드를 그리며 자기 몸이 무척이나 추하고 볼품없다고 느끼지만 오오바 선생님은 자신의 알몸을 보고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칭찬해주고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류지는 옷을 만드는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다며 알몸도 알몸을 꾸미려고 하는 인간의 자유로움이나 추함도 모두 사랑스럽다고 말해줬죠. 그리고 2차 시험 당일 그림 도구를 가지고 시험장으로 올라가던 야토라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